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핵심은 저는 이용주라고 봐요. 더 윗선이 있느냐는 이제 차후에 밝혀지는 문제고, 이준서는 이용주 전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었다라고 했대. 보통 검사 출신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왜냐면 이 가짜 뉴스 제보일 경우에는 역풍이 심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거예요.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증거를 갖고 상대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서는 이용주한테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하고, 이용주는 지금 예초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럼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준영 의혹을 증언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를 공개를 하면 돼요. 그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이용주 이 사람이 나는 국회의원직 사퇴할 거야, 이게 가짜로 드러나면, 우리가 조작한 게 드러나고 관여한 게 드러나면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통에 그런 거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들켰을 경우에 불같이 화를 내요. 아, 그만두면 되잖아, 이씨. 이거야, 이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관여된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가 먼저 나와야 돼. 거짓말에 대한 찔림, 범죄성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언론들이 그걸 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먼저 거는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는 기간과 자기의 임기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유미가 그 구속영장을 아마도 오늘 청구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준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둘 다 자택 압수수색했고, 국민의당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참고인이 누가 될까요? 이용주. 예. 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재판까지 가서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아마 그렇게 복선을 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수님이 저한테 보내드린 예. 제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에, 저것들이 인자 망해버렸어야. 인자 누가 저것들 찍었냐. 아따 진짜 추접스럽다, 야. 노무현이 아들이 아니라 문재인 아들한테 그래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운 거죠.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 짧게 했습니다만, BBK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마치 이쪽 민주당 쪽이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쪽 유전자 아닙니까? 조작의 유전자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한 뿌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별님님의 트윗입니다. 굉장히 웃긴 건요, 저 거짓말을 검사 출신 이용주와 변호사 출신 강영재가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소위 법조인 출신이요. 수치스러워요. 진짜 파렴치 범들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어느 정도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조작일 거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거 딱 접했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제 화살은 이용주에게 가고 있다. 이용주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수사 이전에 정치인들은 거짓말 한 게 들통나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조작인 게 인정돼 버리는 일종의 역풍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용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준서와의 대화 이런 데서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녹취록 조작을 지시했다가 아니라 녹취록을 들은 적이 없다잖아요, 이용주의 말은.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녹취록을 조작한 것까지도 본인의 어떤 책임처럼 들리게 될 수 있어서, 수사는 수사고 국민들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그다음부터 믿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우리가 들을 때는 음성이 변조된 상태에서 듣지만 당사자들은 원본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원본으로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용주든 이준서든 뭐 공명선거 추진단이든 그 선대위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은 원본으로 들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녹취록이라고 얘네들이 그 주장한 내용에 뭐 친구라고 얘기한 예. 그 이유미의 동생이죠. 예. 걔가 녹음한 거 보면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갖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부르스를 쳤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번에 새로 당대표가 된 이해운, 예. 예, 바른정당, 그다음에 노회찬, 이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건 윗선에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벼랑 끝에 섰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당 차원의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그나마 해야 자기들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문준영 씨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정말 이미 어렵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예. 이유미 씨가 이 조작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갖다 줬고 그걸 이준석 최고위원이 김인원 부단장한테 갖다 주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결국 이용주 의원에게 갖다 줘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인데 김인원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유미 씨의 주장은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참고인 집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아무 집이나 막 못 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네, 거야. 검찰 압수수색을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혐의가 있을 거라고 때. 혐의가 있었을 때나 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부인까지 다 출국 금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검찰에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김인원 부단장 뭐 이용주 의원이 아니라 뭐 또 아예 제3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명 혹은 두 명이 꾸몄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됐길래 망정이지 만약 안 됐으면 네. 이 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북한 측 소행이에요.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도 보통 이제 허위사실 유포 예. 이게 지금 공선법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냥 허위인 걸 알면서 그냥 그냥 믿거나 말거나 지르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허위사실 아주 유포잖아요. 소프트한 거. 예. 이것도 사실 소프트한 건 아니죠.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래 뭐 어차피 사람들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휙 던지면 예. 마지막 3, 4일에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그럼 믿는 사람은 믿어서 저 사람 못 찍겠네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때 던지는 게 원래 그걸 많이 던지는데 예. 이제 그때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어서 던졌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역대 지금 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례를 다 돌아봤을 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죠. 이걸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전문가니까. 예, 제가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건 사실이다라고 믿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를 걸었냐? 미필적 고의. 마음속으로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난 이건 어떻게 고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뭐 죽어도 그만이야. 난 몰라.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내심에 네. 그런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바깥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들어봐도 지금 보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일부 뭐가 언론 이상하다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 지문이 굉장히 좋았게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제는 원본을 입수를 해서 음성 변조 안 된 걸 틀어줬거든요. 방송에서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검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장검사 출신들인데 검찰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김인원 부장검사죠. 네. 그다음에 이용주 부장검사죠. 네. 검찰 짬밥 20년 됐죠. 그렇죠. 이루고 검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는 걸 3번씩 하니까 더 이상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르겠는데 죽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가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특히나 이용주 의원이 어제 또 이런 얘기했죠. 예. 당연히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만약 이게 조작된 거고 허위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정말 허위라면 3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 했겠느냐. 검증을 안 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 보수 이제 그 일간지에서 좋다 찾자. 그래서 파슨스 스쿨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예.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 녹음에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그런데 문준용 씨가 아빠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봐가지고 전부 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지적하고 고소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했다. 검증을 했는데 못 알아냈으면 무능한 거고 검증 안 했으면 그래 뭐 사실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는. 녹음 파일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들어봤대요. 아예. 이용주 지금 당시 이제 하필 이름도 공명선거 추진단이잖아요. 네. 공명선거 추진단인데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난 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들어봤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공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철학적 용어로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야. 텅 비었어 그냥. 재밌구려. 미안하구려. 기침이 나오네. 기침이 나와. 예, 기침이 나오는 구려. 아프구려. 그만하시구려. 자 그런데 이게요. 자 여기서 슬쩍 지나가면 안 될 게 있어요. 이유미 씨, 네. 이준서 씨 이런 분들이요. 어제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무심코 평당원이라고 그랬다가 바로 네티즌들한테 비판받았어요. 네. 무슨 평당원이냐. 어떤 분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일단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초보 사회 초년생의 아주 뭐 엄청난 일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연세가 39 우리 나이로 40이시죠. 불혹이십니다. 일단 그리고 벤처 기업을 한 2개 정도 대표로 했었고요. 모교의 학부는 또 모교의 학부는 굉장히 고대 공대. 그건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왜요? 다 나왔어요 언론에. 그 우리 학교. 예. 우리 학교. 근데 거기 저희- 나왔고 MB 학교이기도 해요. 카이스트 나왔고 예. 카이스트를 나오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지간을 맺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 잘 돌아가 잘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지난번 2012년 대선 이후에 66일의 여정이라는 그때 예. 대선 기록을 집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법 벤처인가 그렇게 해서 되게 웃기는 게 박 전 대통령부터 창조 경제와 관련한 대통령상을 받아서 예. 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커버 사진을 유지를 했기도 했었고 2012년과 2016년에 총선에 예비 후보로서 출마를 하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평당원이겠습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1호입니다. 인재 영입 1호. 인재영이 비로.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추종하는. 예. 그러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여기 이 둘이 했다고 가정을 해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둘이 자기들이 이제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원 마크맨들이 그 둘이 결정했으면 당에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안철수 원과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저번 대선에서 2등이 아니라 3등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타격을 입었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모를 리 없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너무 섣부르고. 예. 근데 설령 섣부른 진행자여서 죄송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 분 오늘 작두 타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김관영 의원 당신은 안 들어봤지만 안 들어봤다? 이상하네요. 이제와 들어보니 좋아하겠다. 1616님 정치에서 적당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작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역대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한 케이스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밝혀진 건 다행인데 952님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터진 걸까요? 이걸도 답변을 좀 해줄 필요 있고요. 3648님 미사리 아파트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참 재미지고 유익하구려. 왜 이 시점에 터졌냐면요. 예.
고발했잖아요.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드러날 상황이 되다 보니 사망이 조여오다가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이유미 씨가 갑자기 뭐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도 없고 예. 국민의당에서도 갑자기 기자회견할 일이 없죠. 뭐라고 당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고 당원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죠. 아이고, 뭔가 이제 이상한 뉘앙스의 문자를 그러니까 보냈죠. 내일 내가 이제 뭐 검찰에 나간다는 얘기부터 예.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린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지시한 사람이 이제 뭐 윗선에서 지시했는데 이제 나만 뭐 잘라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박주선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국민의당에서 먼저 이 문제 생긴 걸 밝히는구나라고 했는데 자백하고. 자백이 아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 밝혀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아마 저 질문하신 분들은 음모론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음모론 안 돼요. 음모론 사람들 개입할 다- 게 아니라 그냥 조사하다 보니 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6월 24일 날 그 당에다가 그 자백을 한 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수사망이 좁혀오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그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참고인 조사였지만 본인도 알았던 거죠. 내가 그렇죠.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이유미 씨가 좀 억울하다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밝혀진 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이 제그 기자회견은 5월 5일 날 이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 본인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는데 이유미 씨 본인이 그걸 막았다. 왜 막았을까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조작했다는 것까지 거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알려진 건 그거고요. 그걸 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먼저 거는 거예요.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는 기간과 자기의 임기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유미가 그 구속영장을 아마도 오늘 청구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준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둘 다 자택 압수수색했고 국민의당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참고인이 누가 될까요? 이용주. 예. 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재판까지 가서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아마 그렇게 복선을 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야수님이 저한테 보내드린 예. 제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말씀드려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에 저것들이 인자 망해버렸어야. 인자 누가 저것들 찍었냐. 아따 진짜 추접스럽다 야. 노무현이 아들이 아니라 문재인 아들한테 그래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사과드립니다. 부끄러운 거죠.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 짧게 했습니다만 BBK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마치 이쪽 민주당 쪽이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쪽 유전자 아닙니까? 조작의 유전자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한 뿌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별님님의 트윗입니다. 굉장히 웃긴 건요. 저 거짓말을 검사 출신 이용주와 변호사 출신 강영재가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소위 법조인 출신이요. 수치스러워요. 진짜 파렴치 범들이에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어느 정도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 조작일 거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거 딱 접했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제 화살은 이용주에게 가고 있다. 이용주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수사 이전에 정치인들은 거짓말 한 개 들통나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조작인 게 인정돼 버리는 일종의 역풍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용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준서와의 대화 이런 데서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녹취록 조작을 지시했다가 아니라 녹취록을 들은 적이 없다잖아요. 이용주의 말은.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녹취록을 조작한 것까지도 본인의 어떤 책임처럼 들리게 될 수 있어서 수사는 수사고 국민들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도 그다음부터 믿지 않게 되는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예. 이유미 씨가 이 조작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갖다 줬고 그걸 이준서 최고위원이 김인원 부단장한테 갖다 주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결국 이용주 의원에게 갖다 줘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인데 김인원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유미 씨의 주장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 이준서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참고인 집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아무 집이나 막 못 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야. 검찰 입장 압수수색을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혐의가 있을 거라고 때. 혐의가 있었을 때나 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부인까지 다 출국 금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김인원 부단장 뭐 이용주 의원이 아니라 뭐 또 아예 제3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명 혹은 두 명이 꾸몄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우리가 들을 때는 음성이 변조된 상태에서 듣지만 당사자들은 원본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원본으로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용주든 이준서든 뭐 공명선거 추진단이든 그 선대위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은 원본으로 들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녹취록이라고 얘네들이 그 주장한 내용에 뭐 친구라고 얘기한 예. 그 이유미의 동생이죠. 예. 걔가 녹음한 거 보면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갖고 대서특필해 가지고 지금 난리를 부르스를 쳤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번에 새로 당대표가 된 이해운, 예. 예, 바른정당, 그다음에 노회찬 이 두 분이 굉장히 강하게 비토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건 윗선에 지시가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벼랑 끝에 섰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당 차원의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그나마 해야 자기들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문준영 씨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정말 이미 어렵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핵심은 저는 이용주라고 봐요. 더 윗선이 있느냐는 이제 차후에 밝혀질 문제고 이준서는 이용주 전 의원에게 녹음 파일 들려줬었다라고 했대. 보통 검사 출신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 제보일 경우엔 역풍이 심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거예요.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증거를 갖고 상대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서는 이용주한테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하고 이용주는 지금 애초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럼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준영 의혹을 증언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를 공개를 하면 돼요. 그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이용주 이 사람이 나는 국회의원직 사퇴할 거야. 이게 가짜로 드러나면 우리가 조작한 게 드러나면 관여한 게 드러나면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통에 그런 거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들켰을 경우에 불같이 화를 내요. 그만두면 되잖아. 이씨. 이거야 이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관여된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가 먼저 나와야 돼. 거짓말에 대한 찔림, 범죄성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언론들이